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 추석 연휴가 오고 있고 우리의 그 큰 빅 이벤트들 하나씩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 토론도 마지막입니다. 더 없습니다. 끝났고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고요. 하나씩 물가도 나왔고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추석 연휴 때 편한 마음으로 미국 FOMC 회의를 지켜보면 됩니다. 또 간밤에 엔비디아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권도 나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저희 일발장전은 여러분께 종목을 소개해드리지만은 종목 속에서 저희가 이슈와 투자 전략까지도 다 담아드립니다. 오늘 해리스 이야기, 엔비디아 얘기 다 담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희가 중간에 오늘 자 과연 이 엔비디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칩 수출 이게 돌아 우리 삼전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될까? 이건 이제 이슈로 또 따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여기까지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 종목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벤트 오늘 같은 날 뭘로 공략할까요? 그렇죠. 이제 뭘로 해요 우리 오늘? 오늘은 이제 뭐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만기일 날 외국인들이 이제 투매를 좀 멈추고 매수 전환이 되는지 뭐 그것만 확인해 놓으시면 아마 추석 연휴 좀 편안하게 그래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다행히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미증 씨가 이게 CPI 발표하고 나서 1%가 넘게 급락했었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근데 이제 막판에 2%가 넘게 이제 상승세로 이제 마감을 했고 결국 지금 말씀하셨던 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제 그 해리스하고 트럼프 두 후보 간의 이제 토론회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서 장 끝나고 이제 공개 방송할 때 뭐 SK 이터닉스를 포함해서 ESS 관련주들 오늘 뭐 플런스 에너지가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ESS 관련주라든지 오늘 리비안 루시드 뭐 이런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올랐고 퍼스솔라도 그렇죠. 퍼스솔라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15%, 올라가고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지만 저는 이제 해리스 후보의 실질적인 수혜주는 첨단 기술주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의외인데요? 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냐면 우리가 AI 관련된 종목들과 첨단 기술주들 미국의 이제 M7이라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받기 시작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트럼프 후보가 총기 피습을 당하고 나서 피격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왠지 모를 노이즈들이 갑자기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M7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 아무리 좋은 실적, 아무리 좋은 전망을 이제 내놔도 주가가 계속 좀 짓눌리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 어제 토론회에서 저는 뭐 해리스 후보가 판정승이 아니라 뭐 압승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해리스 후보가 일단 즉흥적인 이제 이런 이제 언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소위 말해서 이제 아직 대통령의 깜냥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토론회에서 보면 굉장히 당당하고 표정도 뭐 마치 연기자처럼 깜짝 놀랐어요. 각양각색의 표정을 이렇게 이제 구사를 하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을 본인의 이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뭔가 이제 본인이 또 의도한 대로 이제 이 판을 좀 끌고 가는 이제 그런 능력까지 저는 보여줬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어쨌든 뭐 토론회 잘했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컨벤션 효과가 좀 수그러들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이제 토론회를 했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또 바로 역전이 돼버렸잖아요. 해리스 후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대비해서 한 4%에서 5%포인트 정도는 앞서는 걸로 지금 이제 집계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류들이 이제 반영되면 첨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논리를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럼 적어도 오늘 신재생은 아니네요. 오늘 아니, 뭐 일발 종목이 신재생은 아니고요. 일발 종목은 일발 종목은 이제 신재생은 아니고 뭡니까 뭐 그럼? 반도체 종목이고요. 반도체예요? 어저께 제가 이제 대덕전자 기판. 대덕전자도 이제 반도체 FCPJ뿐만 아니라 MLB 기판을 주목하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MLB 기판하면 진짜 주인공이 있잖아요. 이수페타시스라는 고다층 종목. 기판.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이제 너무 거창하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종목이 이제 너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조금 재미없어 하실까 봐. 다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아무리 엔비디아 얘기해도 이수페타시스 뭐 주가 안 가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 바로 우리 기업들이 동조화가 설사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추세적인 흐름은 따라간다. 그렇죠. 조금 있다가 네. 이제 사우디 뭐 관련해서 네. 또 우리가 좀 이슈도 가야 말씀을 돼요. 좀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이 확대되는 이제 신호로 이제 보시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성에 큰 문제가 없고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하고 급락했다가 급락 이전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까지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고 2등주인 AMD까지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에 또 훈풍이 좀 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그간 어마어마하게 추매를 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일부는 좀 주워 담지 않을까. 그러면 딱 걸릴 수 있는 기업이 좋아요. 이수페타시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뭐 거의 최바닥까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MLB와 관련된 이제 매출이 실적으로 이제 벌써 증명이 좀 되고 있고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2분기 때 지금 매출액을 보면 2천억을 넘었고 영업이익이 이제 한 275억 정도 이제 기록을 했어요. 수익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이고 올해 이제 매출액 전망치가 한 8,500억 원 정도 내년이면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갈 걸로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적 전망치 표를 하나 준비를 좀 해왔는데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꼭 좀 보시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막 다들 막 AI 거품 얘기하니까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2026년 예상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배 미만이고요. 지금 현재도 40배가 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지금 이수페타시스도 다들 너무 고평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2025년에 매출 1조 원 넘기고 2026년에 매출이 1조 2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과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2026년이 되면 11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향후에 그러면 2026년까지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성장성이 계속 좀 이어지겠는가? 물론 26년까지 장담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적어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제 이어지는 실적 성장세는 큰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보고 이수페타시스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법인 증설 투자 해가지고 3분기 때부터 이제 양산이 시작되고 있고 이 증설 투자를 이렇게 이제 과감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공급이 많이 부족한 쇼티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신공장 가동이 이제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좀 되면 아마 하반기 때는 매출 성장세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 있다면 또 조금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차트를 보시면 연중 거의 최저점까지 주가가 이제 빠져 있는 상태예요. 반대수 종목들 중에서는 이렇게 실적 성장세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정도에서는 좀 저점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쇼티지가 계속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수요가 이제 예상보다 좀 덜하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목표 주가 내리고 하이닉스도 목표 주가 내리는데 HBM은 지금 공급 일정에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I 서버 쪽이라든지 AI 가속기 쪽에 이제 필요로 한 수요는 엔비디아, 뭐 사우디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AI 칩을 수출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하면 수요는 충만한데 공급은 여전히 좀 딸리는 구조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아무리 증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되짚어 보면 SK 하이닉스도 M15X 지금 HBM 전용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이게 올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내년 4분기나 돼야 이제 공장이 다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쇼티지는 수요가 충만한 이 AI 분야에 있어서는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 고다층 기판 같은 경우에는 HDI 공법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실제로 이 HDI 공법이 이제 적용되면 효율은 2배로 이제 넘게 증가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공정들이 좀 추가되잖아요. 적층이라든지 이런 공정들이 계속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생산량에 이제 캐파 로스가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대적인 수준에서 이제 캐파를 계속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아주 미세 공정들이 계속 추가되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이제 쇼티지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은 계속 딸리는 이런 구조가 이제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면 HBM이라든지 이 고다층 기판 같은 경우에는 호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레거시 제가 어제도 좀 볼멘 소리 드렸습니다만
한 달 전에도 제대로 예측을 못하는 걸 가지고 네. 목표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HBM이나 AI 가속기 쪽은 확실한 수요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기반해서 실적 추정치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2026년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저평가된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적어도 뭐 미국장하고 완전히 커플링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네. 저점 탈피 시도는 저는 충분히 진행이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가시죠.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가 이제 34,150원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종목들 말씀드릴 때 다들 한 1, 2%씩은 가격을 오히려 떨어뜨려서 매수가를 잡아드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올려서 따라잡아요? 34,500원. 뭐 너무 35,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떠서 출발한다라고 하더라도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요 자리에서는 저는 뭐 설사 오늘 아침에 쭉 가다가 또 좀 밀려버리더라도 저는 뭐 크게 물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자리다. 8월 달에 이제 폭락 장세일 때도 요 자리 지지를 받았고 네. 요번에도 요 자리 이제 지지를 받으면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미국장에서도 지금 엔비디아 같은 이런 종목들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엔비디아도 정확하게 8월 달에 이제 급락했던 요 저점 120선 추세가 지지를 받으면서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오늘 재료 나왔고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요 자리 8월 달에 저점들을 대부분 다 이제 지지를 좀 받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수페타시스나 뭐 브로드컴 차트나 이런 가려놓으면 거의 차트가 똑같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이제 45,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정도 잡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아마 다들 어제 해리스의 승리로 신재생, ESS 요쪽 라인이겠지라고 했지만 반도체 라인 그중에서도 이제 고다층 기판입니다, 여러분. 기판 쪽에 이수페타시스를 오늘의 일발 종목으로 공략을 한다. 이런데도 여러분 기판 들어가지만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기판은 진짜 고효율, 고집적이 필요하거든요. 이 고다층 기판이 들어가는 이수페타시스. 제가 오늘 좀 놀랐던 게 저도 안 보고 있었는데 이수페타시스의 PER이 지금 38배, 40배가 깨져버렸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도 떨어지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적 전망으로 가게 되면은 내년 후년에는 진짜 뭐 20배, 10배로 떨어지겠어요. 이 주가라면은 여러분 PR은 실적에서 뚝뚝 감액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평가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시고요. 또 약간 우리 헷갈리시는 분들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이수 페타시스를 헷갈리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좀 항아리 틈, 전고체 배터리 그 재료 만드는고요. 기판은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이런 차이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자 오늘 HBM 쪽으로 갔습니다. 기판으로. 자 준호 매니저 오늘 붙이기 종목 가야 되는데 해리스도 어떻게 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어떻게 봤는지도 궁금하고 맞습니다. 뭘로 붙일지도. 해리스가 진짜 기대를 낮춰서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낮추니까 그거보단 잘했더라. 그래서 어저께 사실상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도 사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또 해리스 이제 부통령 간의 이제 그 TV 토론이 있기 전에는 그래도 약간 트럼프 쪽에 좀 기세가 좀 컸었습니다. 근데 이제 토론이 진행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해리스 쪽이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오히려 또 이제 트럼프가 좀 줄어들었는데 결국에 이제 기대치가 너무나 낮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언론에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뭐 이랬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오히려 뭐 트럼프가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이제 뭐 사법 리스크도 직접 먼저 꺼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뭐 궤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일부 주에서는 막 강아지와 뭐 고양이를 이민자들이 이민자들이 잡아먹기도 한다. 그래서 실적으로 아니라고 바로 또 확인하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또 해리스 부통령이 거짓말을 또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핀잔을 주기도 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당당해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유권자 63%가 해리스가 더 잘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정치와 정책은 사실 생물과도 같다라는 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사태 이후에 일주일 뒤에 그때 일주일간은 거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 마냥 시장의 분위기가 흘렀는데 갑자기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급부상하면서 지지율이 다시 변화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암호화폐 기반의 이제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는 지금 이제 동률이 다시 동률이 됐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49%.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잘하긴 했지만 해리스가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해리스가 우세하다라고 점치기에는 조금 판정승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또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죠. 아직까지도 50일 이상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의
부치기 종목은 어제는 제가 대덕전자 부치기 종목으로 BH를 말씀드렸는데 네. 이수페타시스의 부치기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네. 엔비디아 자체가 지금 거의 8% 이상의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예. 사실 나스닥 2% 상승을 엔비디아 혼자 끌어올린 거나 마찬가지인 게 맞아요.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AI 칩 관련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고 예. 그래서 테크 기업들만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2%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결국 지금 최근에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AI 어떤 거품론과 불안함을 한 방에 잠식시켰다. 그래서 네. 어저께 이제 골드만삭스의 기술 포럼에서 또 이제 젠수왕 CEO가 직접 참여해서 AI 수요가 너무 많아 감동이다라는 발언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사우디 AI 칩 관련된 또 이제 수출 허용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엔비디아가 8% 올랐으니 그동안 낙폭과대 엔비디아보다 그 이상 2배, 3배 이상 많이 빠진 우리 국내 AI 칩 관련 종목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수페타시스는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의 MAB 고다층을 공급하고 네. 있고 또 이제 뭐 데이터 구글이라든지 센터야. 또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어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AMD에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이수페타시스다 보니까 실적으로 한미와 PSK홀딩스,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AI 반도체의 핵심 기업들이잖아요. 맞아요. 납폭으로 HBM. 본다고 했을 때 사실 한미반도체와 PSK홀딩스는 50에서 60% 가까운 하락이 나와줬는데 그래도 이수페타시스가 40% 하락으로 덜 빠졌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최근에 8월 대폭락 이후에도 반발 매수가 가장 강력하게 나오던 기업이 바로 이수페타시스였던 만큼 엔비디아 다시 한번 AI 반도체의 저가 매수가 본격적으로 유입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결국 이수페타시스가 다시 한번 HBM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수페타시스를 부치기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붙이기, 이수페타시스 왔고요. 저희가 뭐 연인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기대를 좀 네. 낮추는 게 좋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기대를 좀 낮추면 네. 조금만 잘해도 막 너무 기쁘잖아요. 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뭐 온갖 루머 많았잖아요. 기자들 피해 다니고 네, 질문하면 못하고 그러는데 다 루머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말도 잘하고 공략도 잘하고 그러니까 기대 이상으로 잘하니까.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어제 또 숨은 스타가 그 ABC의 토론회 진행자였잖아요. 네. 진행자가 그 뭐 뭔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 가짜 얘기를 하면은 그 자료 다 찾아가지고 그거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막 즉각적으로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 후보가 또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 뭔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이제 반박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많이 좀 당황하는. 그렇죠. 이제 근데 그런 또 이제 못한 건 화면들.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못한 건 네. 아니에요. 트럼프를 또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못한 건 아닌데 너무 기대 이상을 해버리니까 판정승을 준 거다 하고 시장은 더 갖고. 사실 뭐 트럼프를 지금 지지하고 공개 지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해리스가 잘했다라고 네. X 트윗에 올릴 만큼 해리스가 잘하긴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토론회 잘하는 거하고 진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되는 거하고는 당선되는 거하고는 네. 또 크게 상관이 없다. 그 결국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도 아까 이제 김조 매니저 네. 얘기해 네. 주신 것처럼 자고 일어나니 그 지지율이 바뀌는 이유는 샤이 트럼프들이 이제 또 위기감을 느끼면은 또 올지 몰라. 또 지지층이 또 네. 결집되는 네.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효과도 분명히 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이벤트는 그냥 어제 이제 잘 이벤트였다. 묻어놓는 그렇게 이제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 쪽 보니까 확실히 이제 신재생 ESS로 가자 쪽과 아니다 이쯤에서 반도체가 온다 쪽에 있는데요. 루루님은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 너 반도체 이렇게 해주셨고요. YS킴님 옵션 만기는 지수가 하락하는 날이 많은데요.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강 후약인 날이 많았었죠. 오늘은 반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SY 차님은 오늘 히어로는 반도체를 가자. 초롱님도 미장 분위기 좋을 때 같이 반등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연휴를 맞으니 좀 아쉽네요. 이런 얘기도 주셨고요. 이쁜 봉자님은 이제는 안 믿는다.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뭘 안 믿으시는 거죠? 반도체도 안 믿고 2차 전지 신재생도 국장을 안 안 믿고 믿는다는 얘기인 다 안 것 믿는 같은데. 건가? 네. 국장은 오늘 뭐 이렇게 화장품 간다. 뭐 이래버리면 정말 저희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게임 가버리거나 이래버리면 아니 가셔도 되는데 제가 갑자기 무서 하락 국면의 국장 여전하냐 역전할 것이냐 자 이렇게 됐고 저희가 오늘 이제 신재생 ESS가 아마 어제 오후부터 너무 많이 방송도 그렇죠. 하고 네. 이제 그래서 일단 할 겁니다. 저희도 신재생 ESS도 하는데 또 간밤에 이 재료가 나와서 이거의 의도가 뭔가 한번 좀 우리 두 전문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밤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8% 넘게 급등한 것이 H200 같은 AI 칩이 이제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을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저게 뭐지 하실 텐데
이 지금 중동 시장의 진출을 지금까지 정부가 미국이 막고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것도 막았거든요. 왜냐? 글로 가면 중국이 보고 있다가 그렇죠. 올로 갖고 와. 그러면 우회적으로 중국으로 이제 딱 가니까 지금 중국은 막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사우디는 허락해 주는가? 이건 중국을 눈 가리고 허용한다는 걸까? 또 이 시점이 해리스가 꽤 좀 잘하니까 네. 이 바이든 이제 행정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허용. 그러면 여러분 사우디 열리면 중동 열리는 게 아니라 중국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제 퀀텀 점프. 영민 매니저 이게 일단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네. 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이다. 일단 해석을 좀 해볼 여지가 좀 예. 많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사우디 쪽으로 이제 첨단 반도체 칩 이제 공급을 들어간다. 허용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한다는 건 네. 일단 대선과 관련된 이슈하고 연결시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동안에 바이든 지금 현 대통령과 사우디의 관계가 굉장히 좀 애매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선거 막판에 이제 해리스 후보가 이제 토론에도 잘하고 예. 뭔가 이제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니까 사우디하고 뭔가 이제 조금 유화적인 이제 제스처를 좀 보여주는 거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좀 할 수 있고 네. 특히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반독점 관련해서 미국 이제 그 법무부에 이제 조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소환장 나왔다 근데 말았다. 소환장이 나왔네 네. 안 나왔네 네. 뭐 우리는 안 받았다 네. 뭐 곧 발급할 거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미국 행정부가 사실 지금 우리가 기업들 간에 이제 뭐 AI 투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이제 각국의 정부들도 AI와 관련된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진행을 해야 네. 되고 AI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이제 수출을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하겠다라는 그런 포석을 이제 보여준 거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사우디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각국 정부 쪽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릴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미국 행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견제와 균형의 이제 자세를 이제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으로 우회하는 거는 이제 추후에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고민하자.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사우디 쪽에 이제 이슈 자체는 말 그대로 이제 B2G 각국 정부 쪽으로 이제 반도체 칩을 이제 어떻게 수출을 해서 그것 또한 이제 미국이 이 AI 반도체 AI 시장에 대한 이제 패러다임을 이제 주도권을 이제 계속 좀 쥐고 패권을 가겠다라는 주겠다. 패권을 쥐고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포석이 이제 깔려 있는 전략으로 보여지기 네.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너무 좋은 거죠. 네. 뭐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쪽에서도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예. 결국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엔비디아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회심에 이제 미소를 좀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또 다른 파운드리 공급처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 맞아요. 그게 꼭 삼성이 아니더라도 네.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결국은 젠스당 CEO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수요가 너무 넘쳐나니까 그럼요. 그 네. 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의 이제 수준인데 TSMC 혼자 아무리 증설 투자하고 해도 네. 그게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방점을 좀 두고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지금 레거시 쪽에 대한 네. 이제 전망은 계속 하회하는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지만 AI와 관련해서는 불씨를 지금 다시 지피고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충분히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좌상단에 젠슨 황의 추석 선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정말 중동을 이제 뚫고 가면 물량 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삼성 파운드리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 중동으로 또 가면 이게 중국이 열리면은 그 막대한 중국이 그렇죠. 아마 사들인다고 생각해 보면 진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뭐 어마어마한 수요 증가가 나오게 될 거고 추노 매니저 이거를 이제 될까 아직 보도지만 예, 된다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맞습니다. 다시 뭐 다시 해피엔딩이죠. 이제 AI 살아나는 빠르게 회복될 수밖에 없고 저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위탁을 좀 시사했던 것도 사실 네. 지금 TSMC 외에는 대안이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올라갔는데 일손 딸리죠. 하필이면 또 그때 또 악재 뉴스가 나왔어요. 테일러시 공장에 지금 이제 이나노 또 이제 인력들을 좀 일부 철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2030년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 도약에 약간의 차질이 생긴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HBM 쪽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하고 파운드리 쪽에 아무리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해도 TSMC와의 어떤 격차를 못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또 이나노 공정에서 약간의 수율도 좀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력을 철수한다는 기사가 나온 동시에 또 이제 젠스왕 CEO의 어떤 깜짝 발언이 나와주면서 이걸 지금 악재와 호재가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근데 다만 저는 좀 이제 호재 쪽으로 좀 더 이제 그 무게 중심이 쏠려 있지 않나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뭐 가온칩스라든지 또 AD 테크놀로지 같은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이미 지금 과도한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 AI 반도체 HBM 쪽에 수급이 쏠렸을 때기 전부터도 한참 전부터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이 지금 고점 대비 거의 70% 가까운 하락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이미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하나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까지의 어떤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또 HBM 관련된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수주 가능성도 연내에 또 이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 오늘은 가온칩스와 A 테크놀로지, 또 코아시아 같은 또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도 어느 정도의 좀 반발 매수가 충분히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악재가 충분히 주가에 녹아져 있는 상태에서 또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테일러시 인력 어느 정도 축소는 어느 정도 또 예상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TSMC 외에 삼성을 택할지 안 택할지는 아직 좀 시간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에는 호재가 맞다. 그래서 최근에 어제 또 신저가를 찍었잖아요. 삼성전자도. 네네. 그래서 이미 또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 거의 한 27% 가까운 하락이 나와준 상태이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상승과 또 그리고 이제 AI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또 어떤 영역 넓혔죠. 맞습니다. 네. 이제 강력한 어떤 발언과 사우디의 어떤 이제 수출 허용 검토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또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도 그래도 저가 매수 그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네. 오늘은 그래도 반발 매수와 저가 매수가 어느 정도는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재료가 돌아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재료입니다. 이제 네. 얘기하셨던 것처럼 젠슨왕의 좀 약간 뭐 이나노 공장에 있다가 그 다음 날에 네. 어쨌든 왜냐하면 TSMC로 물량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열고 중국기까지 열린다면은 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도 이용은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HBM 쪽 다시 한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5조 원 넘게 순매도를 네. 8월, 9월에 6조 원 가까이 했고 그중에 75%, 80%가 지금 삼성, 삼성전자. 하이닉 네, 그렇죠. 요쪽이거든요. 돌아와야죠. 오늘 만기일 끝나고 나서 네. 한번 요 재료를 가지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먼저 이거부터 갈게요. 일발 종목을 준호 매니저 일발을 일발이죠. 먼저 네. 가고 저희가 또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간밤에 뉴욕 증시 보니까 또 이제 뭐 플러스 에너지뿐만 아니라 지금 ESS 기업, 뭐 태양광, 퍼스솔라, 뭐 10에서 막 15%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 나와줬고 제가 어제 2차 전지 오랜만에 LNF 고점 대비 거의 70% 넘게 빠졌다. 그래서 심지어 모건 스탠리가 추천했을 때보다 70% 넘게 빠졌으면 모건 스탠리도 물렸다. 맞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도 아주 세게 호랑이보다 더 아프게 물렸다. 아, 물렸다. 네, 그래서 정말 강하게 물렸던 상태에서 우리는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어제 2차 전지 안에서 9%대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LNF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속으로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삼성 SDI도 어제 1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예. 또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ESS 기업, 태양광 기업, 또 해리스 모멘텀, 엔비디아 모멘텀 이 교집합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한중 NCS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예. 들고 와 봤습니다. 예. 이 기업이 이제 삼성 SDI의 주력 고객 공급사예요.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최근에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 에라 에너지의 ESS용 배터리 공급에 대한 협의를 끝마쳤다. 네. 그래서 원래 2018년도에 사실 삼성 SDI가 이 ESS 부분에서는 절대 강자였어요. 근데 이제 뭐 중국의 뭐 CATL이나 또 그리고 또 이제 뭐 BYD 같은 기업들이 LFP 리튬 이산철 배터리 값싼 배터리로 치고 들어오면서 그 자리가 점유율 48%에서 4.8%까지 고꾸라졌는데 최근에 지금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중국 대리가 한창인 상태에서 오히려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이 지금 ESS 쪽의 점유율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또 세계 최대 전력 기업인 아까 말씀드렸던 넥스트 에라 에너지에도 ESS 관련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점유율이 빠르게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삼성 SDI가 ES 쪽으로 가장 잘 나갔을 때 파트너사를 구축했던 기업이 바로 한중 NCS다. 그래서 순행식 ESS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향후 이제 ESS 지금 매출이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모든 ESS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1위의 ESS 기업인 플러스 에너지도 간밤에 한 11.47%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태양광 쪽 또 그리고 이제 풍력 쪽 신재생 에너지가 해리스 모멘텀으로 크게 올라갔는데 결국 태양광과 풍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ESS 쪽으로 종착지는 ESS다. 맞아요. 없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강하게 시세가 분출될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어떤 전력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도 지금 앞다퉈서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ESS용 배터리도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 있고 여전히 지금 엔비디아 지금 젠슨 황 CEO도 AI가 수요가 너무나 탄탄하다, 감동이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땐 다시 한번 AI 또 전력난 관련해서 ESS를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간밤에 우리 전일 삼성 SDI의 10% 상승도 한중 NCS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SK이터닉스도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ESS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기도 하지만 풍력과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SK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 한중 NCS는 어제 상승폭이 좀 다소 제한적이었는데 삼성 SDI가 ESS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든 아니면 테슬라 ESS 매출이 잘 나오든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플루언스 에너지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면은 국내에선 또 한중 NCS가 또 강하게 시세가 분출됐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순행식 냉각 방식의 ESS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태동기를 넘어서 성장기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한중 NCS 2분기 매출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매출이 급증하면서 437억 원 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4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하반기 또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ESS 매출 성장세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해리스발 수혜 섹터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반발 매수와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삼성 SDI 향 매출처로 가장 핵심 종목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어떤 발언으로도 같이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그래서 구입법적인 요소가 네.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라고 판단돼서요. 한중 NCS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이 한중 NCS고요. 간밤 뉴욕 증시를 보면 진짜 반도체주도 달렸고 또 한 축에는 이 해리스의 선전 때문에 맞습니다. 이 신재생 ESS 쌍대 축에 갔거든요. 앞서 이제 영민 매니저는 이스페타시스였고 이제 준호 매니저는 한중 NCS입니다, 여러분. ESS 배터리는 삼성 SDI가 만들지만 네. 걔가 뜨거워집니다. 그래 불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냉각하는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이 삼성 SDI가 짝꿍으로 맞아요. 들어가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도 뜨겁지만은 이 배터리도 뜨거워집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열시켜야 최근에 돼요. 뭐 전기차 네. 화재 폭발 관련해서 이제 종합 대책 발표하기 전에도 네. 한중 NCS가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되기도 했었던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하반기에 좀 우리가 계속해서 네.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ESS 열시키는 한중 NCS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46,0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네. 할게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 박스피 라인대를 좀 강하게 돌파해주면은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55,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39,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행식 냉각 시스템 ESS 삼성 SDI 짝꿍입니다. 한중 NCS 봤고요. 자, 우리 영민 매니저도 네. 신재생 ESS도 네.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 붙이기 종목. 예. 오늘 베스트 시나리오는 네. 뭐 반도체냐 ESS냐 뭔가 이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그냥 다 가면 제일 좋은데 뉴욕처럼, 예. 네, 미국도 다 다 갔잖아요. 갔잖아요, 예. 미국도 이제 뭐 신재생 쪽 태양광 퍼스트 솔라 이제 15% 급등했고 그다음에 이제 ESS, 플루언스 에너지도 플루언스 이제 11% 에너지, 예. 급등했고 다 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반도체도 가고 에너지도 가고 네. 다 같이 가면 이제 베스트 신재생도 시나리오라고 가고. 보고 네. 결국 어저께 우리나라는 지금 진짜 뭐 미국 대선 토론회인데 우리나라 이제 그 유튜브 생중계된 걸 보면 직접 통번역까지 다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미국 국민들이 뭐 한 5천만 명 정도 시청을 했다. 그게 이제 모바일 접속자들은 빼고 네. 실제로 이제 그냥 TV를 보고 이제 시청한 시청자가 5천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도 특히 주식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실시간 준비하는 거 100만 명은 보셨을걸요? 보셨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이 좀 뜨거웠고 오늘도 아마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네. 이쪽이 또 화끈하잖아요. 네. 많이 빠져 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눈에 띄는 이제 수혜주 네. 오늘 한중 NCS에 이제 붙일 수 있는 종목은 좋아요. SK 이터닉스. 어저께 이제 상한가까지 갔는데 네. SK 이터닉스는 태양광, 풍력, 뭐 신재생 전부 다 하죠. 싹다 하죠. 거기다가 특히 요즘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ESS 쪽. 예. 얘는 ESS 설비를 국내에 이미 800메가와트시 네. 정도 규모로 가지고 있고요. 미국에 합작 공장까지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현재는 한 200메가와트시 정도 이제 규모지만 네. 장기적으로 이제 1메가와트시, 1기가와트시 정도 예.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설비를 늘리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뭐 한중 SNC나 아니면 SK 이터닉스나 이런 ESS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최종적인 좀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뭐 어저께 또 SDN 같은 이런 아주 작은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풍력도 잘 갔어요. 맞습니다. 어제. CS 윈드, 뭐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도 10%씩. 어제 다 급등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어저께 우리 국내 증시는 조금 선반영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이왕지사 그냥 붙일 거면은 차라리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나왔던 그래서 이제 고점을 가장 먼저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종목이 SK 이터닉스나 한중 SS, 한중 SS도 지금 박스가 상당만 뚫어버리면 바로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권에 놓고 뭐 어쨌든 트레이딩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리스 트레이드 수혜주로 한중 SS, SK 이터닉스 이렇게 이제 놓고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의 붙이기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SK 이터닉스가 보니까 올라운드 플레이어네요. 태양광도 하나 하고 해상 풍력, 뭐 풍력도 가 있고 SK온에 또 남는 배터리 있잖아요. 그 LFP 가지고 맞습니다. ESS도 하고 어제 그래서 거의 다 갔지만 SK 이터닉스가 상을 쳤는데 그래도 또 간다. 한번 SK 이터닉스로 정면 승부를 해보자. 이렇게 오늘 신재생과 ESS 쪽도 저희가 커버를 했고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리뷰를 선익 시스템 할까요? 모트렉스 할까요? 선익 시스템은 제가 이제 애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맞습니까? 네, 모트렉스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모트렉스 쪽을 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또 썰이 돌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다시 방문할 수 있다는 루머도 돌고 있고 또 연내에 또 이제 한국에 올 수도 있다는 루머도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루머는 이제 루머일 뿐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아예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뭐 아까 이재용 회장과 또 정의소 회장과도 어떤 회동도 있었기도 했었고 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또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보다 먼저 지금 이제 중국의 FSD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해서요. 오히려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에도 같이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남아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지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가 사실상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를 앞둔 시점에서 그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또 현대차의 AVN 관련된 시스템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 자율주행 쪽은 사실 로봇과 이 메커니즘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의 가장 큰 피해 섹터 중에 하나가 또 로봇과 자율주행 섹터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와 이제 맞물리면서 사실상 가장 큰 최대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로보택시의 공개와 그리고 저는 로보택시 공개도 공개지만 사실상 이제 애플도 이번에 아이폰 16을 공개하면서 글로벌 이제 그 모바일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태클과 견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뭐 심지어 이제 화웨이에서도 뭐 여러 번 접는 폴더폰을 동시에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반 테슬라 진영에서 지금 이미 최근에 움직임이 뭐 우버도 그렇고 뭐 도요타도 그렇고 뭐 현대도 그렇고 여러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자율주행 쪽에 지금 MOU를 체결하고 미래 모빌리티의 협력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멘텀들이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전에 아니면 전후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 자율주행 시작이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태동기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로보택시 공개 전 또는 후에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 모멘텀, 뭐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의 뭐 죽수, 또 뭐 현대차 뭐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 자율주행의 앞으로의 어떤 비전 선포, 로드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해야 또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에 어떤 이제 찬물을 확실히 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견제와 또 공격적인 투자 발표, 로드맵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 자율주행 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모트렉스는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모트렉스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 반도체 신재생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지만은 10월 10일 날 로보택시가 있기 때문에 잔잔하게 좀 더 긴 안목으로 자율주행도 따박따박.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오면은 이제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특히 최근에 김예지 선수가 맞아요. 사격 선수와 또 친분도 있고 이 방안까지도 지금 두 사람이 루머가 만나가지고 인증샷 한번 찍으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약간 정의선 회장도 오면은 맞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데 자율주행 여러분 킵입니다. 킵. 뭐 오늘 시세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10월 10일이라는 날짜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민 매니저 이 종목도 오늘 리뷰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우님도 부탁을 해주셨는데 포퓨, 포홀, 포퓨
포인인데 포스코 퓨처엠, 뭐 퓨처엠.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LNF 이런 오늘 종목들이 일제히 다 이제 52주 신저가를 이제 깨고 갔어요. 내려가는 이제 부진한 흐름이 좀 나왔다가 어저께 이제 해리스 후보가 그냥 살려놨는데 살려줬죠. 어제 또 호재가 좀 있었던 게 포스코 퓨처엠은 또 1조 8천억 원 정도 규모 또 양극재 네. 공급 이게 이제 뭐 국내 기업인지 아니면 또 해외 기업인지 비밀 보호 요청 때문에 이제 계약 상대방이 이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대규모 이제 수주가 좀 진행됐다. 그것 때문에 시간의 시장에서도 어저께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네. 5%가 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의 CATL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CATL이 뭐 1등이기 때문에 CATL을 동향을 좀 잘 봐야 되는데 CATL이 중국에 있는 이제 리튬 공장 하나를 가동 중단을 이제 이춘의 리튬 공장 하나를 가동 중단한다는 얘기가 네. 나왔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점유율이 한 8%에서 10% 정도 이제 되니까 예. 이것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야 이게 재고 손실이 이제 조금 줄어들면서 실적이 이제 빠르게 좀 턴어라운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이 리튬 생산 공장 이제 가동 중단에 대한 얘기도 약간의 좀 호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게 추세가 너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한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이벤트 드리븐 네. 수주 이제 공시도 좀 나왔고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이제 친환경 신재생 이쪽에서 이제 또 전기차 종목들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 포스코 퓨처엠도 직전에 이제 올랐던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을 조금 열어놓고 기술적인 반등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어제입니다. 그렇죠? 1조 8,400억 규모의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을 체결했고요. 1조 8천억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년 매출로 따지면은 30%뭐 정도 네. 되는 그런 큰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근데 상대 고객사, 어디의 전기차 제조사는 비밀 고객 유지 합의에 따라서 일단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약간 오늘 기대를 해볼게요. 왜냐면 해리스가 살려준 네. 2차 전지의 요재료까지 네. 해서 포스코 퓨처엠 여러분들 팬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할게요. 신재생 저희가 반도체도 다뤄봤고 조금 아쉬운 게 바이오 쪽인데 또 바이오는 저희와 그동안 함께 하셨다면 다 많은 것들 정립이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여기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